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산에서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첫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3만여 명입니다. 진정세로 돌아서는가 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10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명절발 가족 감염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돗물 유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에서는 수돗물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부산 정수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오토바이 난폭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캠코더와 안전 기동팀을 동원해 그물망식 일제 단속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진정세로 돌아서는가 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걱정했던 명절발 가족 감염이 특징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 일주일도 안 돼 초등학생과 유아를 포함한 동래구의 한 일가족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설 연휴 모임을 가진 남구 일가족에서 이어진 연쇄 감염으로 보험회사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장 잠복기가 2주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접촉 후에 5일에서 7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정세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6층과 8층이 동일 집단 격리된 영도구 해동병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6명. 부산시 보건당국은 동일 집단 격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명천탕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19일 오후 1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명.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영구 실버빌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는 종사자와 입소자 97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집단 격리는 19일 해제됐습니다. 또 기장군 현대요양병원 2층 종사자와 환자 59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은 지난 8일 이후 10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327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늘 26일부터 부산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민 기자, 오늘 백신 유통 훈련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 해운대구 보건소에 백신을 운송하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모의 훈련인데요. 국내 백신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이송하고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보건소까지 운송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진행했습니다. 운송 차량이 해운대구 보건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량에서 백신이 담긴 박스를 꺼내 보건소 내 백신 보관 창고로 옮기면서 보관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백신 수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온도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26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면 누구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2월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그리고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등 3만여 명입니다. 3월부터는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7만 9천 명이 접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과 노숙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69만 7천 명가량의 대상자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시민들은 7월 이후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각 구군별로 설치 예정인 접종센터도 시민들의 접종 시기에 맞춰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가 임박해서인지 SNS 등에서 백신이나 접종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내용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노인들에게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노인에게는 식염수나 가짜 백신을 접종한다라든지
사망 고위험군 환자에게 백신을 투약해 비밀리에 임상실험을 한다는 등의 소문이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백신은 원산지가 명확하고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이 모두 중국산이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는 현재 정부가 확보한 7,900만 명분의 백신 중 중국산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낙태아나 원숭이 신장세포, 돼지 바이러스, 배양 병아리 등이 백신의 주요 성분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현재 공개된 백신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 못 박았습니다. 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에 더해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수민 기자와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오전 8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황색 전멸 신호에서 직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유무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안전기동팀을 투입해 그물망식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경찰관이 직접 배달업체를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배달업체 등록 오토바이는 2,230대에서 지난해 80% 넘게 증가해 4,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돗물 유충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에서는 수돗물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부산 정수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선영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전국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의 경우 수돗물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부산시는 이를 계기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7개월 부산 전역에 하루 115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정수장인 덕산 정수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정수장 내부 곳곳에는 포충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벌레들이 불빛을 따라 정수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내부는 불을 끈 채 어둡게 유지됩니다. 특히 활성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눈에 띕니다. 유충을 비롯해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하는 숯과 비슷한 물질인 입상 활성탄, 상수도에 보낼 물을 여과하기 위한 못에 3m 두께로 깔려 있습니다. 전체 수돗물 정수 공정 중 이 입상 활성탄에 의해 40% 이상의 유해물질이 제거되는 만큼 정기적인 세척과 재생, 교체 등으로 활성탄의 성능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성탄이 오래 사용했을 경우 기공들이 다 막혀서 그 제거율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좀 더 자주 재생을 한다거나 또는 신탄을 구입해서 넣어가지고 인천의 유충 사건도 이 활성탄의 세척 주기가 30일로 길었던 부분이 원인으로 드러났는데 부산시는 이 활성탄 세척 주기를 3, 4일로 단축했습니다. 2001년 준공된 활성탄 재생시설에 더해 부산시는 20년 만에 재생시설을 추가 조성 중입니다. 새 재생시설이 완공되면 사용한 활성탄의 재생 주기가 30개월에서 15개월로 짧아지게 됩니다. 활성탄을 새로 구입할 경우 톤당 가격은 140만 원 정도, 재생 비용은 톤당 30만 원으로 20% 수준에 불과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돗물을 식품으로 분류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인증도 추진 중입니다. ISO 22000에
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유통하고 그게 수도꼭지까지 가서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먹는 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문과 창문 등 미세 방충망 보강과 입상 활성탄 여과지 상부를 밀폐하기 위한 덮개 설치 등 부산시의 정수장과 배수진의 성충 유입 억제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9일 이응주 동명대학교 교수가 제18대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멀티미디어학회는 멀티미디어 관련 이론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23년간 국내외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내 국제 학술 발표대회와 기술 교육, 국내외 기술 보급에 앞장서면서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ICT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이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에 그 학술 회의와 또 학술 간의 교류 또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돋움할 때 일조할까 합니다.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마스크 특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채택됐습니다. 또 김재훈 의원이 지방자치법 관련 개선 사항을, 오우택 의원이 전포복지관 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애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장애 교통 서비스 실증 사업이 동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장애 교통 서비스 실증 사업은 무장애 내비게이션과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승차 공유 플랫폼 등 3가지로 이뤄집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발굴해 구축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시범적으로 구축된 무장애 정류장 등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유치해 부산 전역을 교통약자 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온라인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역 순환 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을 강조하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람 중심 공정 경제사회로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기업 특화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14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지난 2017년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늦학기 대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과정을 수료하고 19일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 수는 평생교육, 상담학과, 기계조선 융합공학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공학과 등 3개 학과 53명입니다. 미래융합대학은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만 30세 이상 성인이나 고교 졸업 후 취직한 재직자들에게 정규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 평생교육체계 지원 사업입니다. 부경대는 오는 23일까지 미래융합대학 기계조선융합공학과와 공공안전경찰학과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급식 종사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을 다음 달부터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현업 종사자로 확대합니다. 현업 종사자는 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시설관리원을 비롯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질병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근로자 질병 예방과 질병 악화를 막기 위한 의료 상담 등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청은 전문의와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팀을 구성해 학교를 매월 방문하면서 건강 유해 요인을 진단할 계획입니다.